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백반집을 운영하며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가게를 혼자 운영하다 보니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이혼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제 남편이 약간 아픈 상황이어서 자연스럽게 저가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남편이 뇌졸중에 걸렸지만 호전되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그로 인해 시댁에서 여러 어려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고 하지만 시댁을 보며 정말 사람이란 게 가장 무서운 존재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힘들었던 삶을 조금 정리하고 편안한 일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지자마자 예전에 있었던 일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로 다니던 이야기 채널로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남편은 30대 초중반이 되었을 때 만나 결혼했어요. 결혼 당시 남편은 시댁 가게를 물려받고 그것이 우리의 집이었습니다. 원래는 시아버지가 가게를 운영하시다가 결혼 시기에 풍성을 맞이하시지 못하셔서 건강이 급속하게 좋지 않아졌어요. 그래서 남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시아버지의 가게를 이어받게 되었죠. 그동안 직장에 다니지 않았던 제가 자연스럽게 시아버지를 도와주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게는 너희가 이어받아야겠다라고 하셨어요. 시아버지를 챙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번저에게 시아버지 경근호를 맡기셨습니다. 시어머니 연세도 있으시니 힘들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군말하지 않고 시아버지를 챙겼어요. 드셔야 하는 식사는 물론 약이나 병원에 가야 할 부분들도 제가 맡았죠. 하지만 시아버지가 워낙 좋으신 분이라 힘들어도 견뎠습니다. 근데 시아버지 건강이 안 좋다 보니 걱정이 되어 그런지 유학생활을 하셨던 아주머님이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했어요. 사실 저는 남편을 통해서 아주머님이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본 적은 없었거든요. 제 결혼식에도 오지 않은 분이라 그렇게 거의 안 보고 살던 큰애들이 들어오자니 좋아할 법 하잖아요. 근데 시아버지는 그런 때에도 부인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큰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셨죠. 그런데 아버지는 시아버지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유학 생활 중에 어떤 여자를 임신시키는 일이 생겨 급하게 결혼한다고 말하며 들어오셨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우리를 불러 앉혀 아버님께서 결혼을 하기 위한 돈을 보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큰 아들이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하니 너 그러면서 어떤 여자를 임신시켰다고 하더라고. 어찌 될 것인가. 빨리 결혼시켜야지. 너희 돈을 모아서 넘은 것 좀 있으면 줘봐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아버지의 가게를 둘째가 물려받아서 운영 중이니 염치가 있으면 보태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너도 결혼한 뒤에 나면 되겠지요. 살 길을 찾아가지 않겠어? 그래서 너희가 좀 도와줄래? 갑작스럽게 아주버니가 결혼에 필요한 비용을 대라고 해서 당황했어요. 남편도 처음 듣는 소리에 나처럼 놀라는 얼굴이었고, 그런데 이렇게 저희 돈을 빌리는 것이라면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아주버님은 형님이 될 사람은 당연하게 받는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솔직히 도움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처리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저를 불러다가 어느 정도 보태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나도 엄마가 갑작스럽게 형 결혼에 필요한 돈을 지원하라고 해서 당황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아빠의 가게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도와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많이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성의 표시는 필요할 것 같아. 가족끼리 힘들면 도와줄 수 있지? 근데 형님들, 사람이나 아주버님이 우리가 도와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 사실 아버님께 가게를 물려받았지만 당신이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미숙하다 보니 매이 많지? 어차피 우리도 돈이 많지 않으니까 저번에 나 퇴직하면서 받은 돈 있잖아. 그게 한 2천만 원 정도 되지? 그거 형한테 주자.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할 것 같아. 남편이 갑자기 시아버지 사업을 물려받게 되면서 회사를 그만뒀었던 그때 받은 퇴직금은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 받고 나서 바로 적금을 해놨습니다.
그 돈을 아주버님께 싫지만 남편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2천만 원 정도는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올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2천만 원 정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며 아주머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사실 2천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심지어 아주머님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삼찌 돈까지 드린 건데, 하지만 아주머님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밖에 없냐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아버지의 가게도 물려받아 하고 있으면서 꼴랑 2천만 원만 주는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적어도 5천만 원 정도는 줘야지. 아버지의 가게가 잘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드리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이제 막 우리가 물려받아서 하고 있고 그렇게 넓은 가게가 아니라서 매출이 많지 않아요. 이번에 저희 남편이 받은 2천만 원의 퇴직금을 급히 드리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할 것 같아요. 아닌데 중요한 사실은 2천만 원으로는 무엇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버님이 가지도 못하시고 계시는 것을 받아들여서 하고 계시는 건데 돈을 너무 아끼는 것은 아니에요? 아껴야 할 때는 아끼는 거예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왜 우리 부부에게 이런 정도밖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지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명백히 듣고 있는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나오시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양심이 있으면 2천만 원도 감사하게 받아야지. 어디 유학 보내달라고 난리를 치고 보내주었더니 거기서 놀고만 있고 여자를 임신시켜 급하게 결혼시키는 일을 왜 고마워하지도 모르는지. 이렇게 말이 많으셨어요. 저에게 한마디씩 거들더라던 아버님과 형님은 시아버지의 돌봄을 받으면서도 너무나 고마우셨어요. 시아버지께서 심하게 맞으셔서 발음이 힘들어져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을 수 없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대화해 주시고 고맙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너무 고생해. 내가 너희들에겐 이후에 물려줄 거니까 내가 먼저 빠르게 나아가야 너희도 고통을 덜 느낄 텐데 라며 말씀하셨어요. 둘째도 회사 다니다 가게라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지만 대견하다며 격려해 주셨어요. 그러나 대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님의 건강이 먼저라고 강조해 주셨어요. 불편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라며 건강만 회복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생각하면 돼요. 시아버지는 아주버님과 형님이 듣는 자리에서 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둘째인 저희에게 다 물려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아주버님은 뒤에서 본인이 첫째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궁시렁거렸습니다. 남편한테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예전에 유학 간다고 했을 때도 시댁 사정에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버님이 때를 으면서 본인에게 투자를 해야 잘 된다는 식으로 하고 무리해서 유학을 보냈나 봐요. 근데 유학 가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놀기만 했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결혼한다고 할 때 일은 안 하고 매번 뒹굴뒹굴 놀기만 했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도 뭐라고 한마디 할 법도 하지만 시어머니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항상 아버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아주버님이 뭐 하시는지 물으면 그러니 시아버지 눈에 더 나왔던 거죠. 이제 한 집안을 책임지는 가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둘째로서 저희한테 돈이나 달라고 하면서 결혼 준비를 하는지라 시아버지 눈에는 한심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병간호하는 저에게도 다 둘째에게 주고 갈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버님한테 해줄 만큼 해줬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그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까지 바라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때 그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매번 저한테 저차피 다 너희가 가질 거니까 시아버지 잘 챙기라고 하며 다 저한테 전해주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그렇게 병상에서 1년째 되는 제3한기 발생일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계속하여 건강이 좋지 않았다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텐데 의외로 병원에서 호전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금방 일어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부르셨고 고맙다는 말만 되풀이하셨습니다. 너무 고맙다. 내가 할 일은 없고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건 다 주고 감아가게든 집이든 내게 남는 건 다 너희에게 주고 갈 테니 걱정하지 마라.
여태까지 내 병상 발등으로 고생 많았다. 고마워. 그렇게 급작스럽게 시아버지를 보내고 장례를 치렀는데 남편은 저희에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리를 듣자 놀란 마음으로 응급차를 호출하여 병원에 갔었는데 뇌졸 중인 것으로 판단되어 빨리 치료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후유증이 적게 남을 거라고 했지만 병원이 먼 곳이어서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살려달라고 애를 쓰며 호소했고 수술은 잘 끝났지만 거동 불편함이 남아있어서 목숨만은 건졌지만 문제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의 가게에서 돈을 벌고 있었고 저는 아버지의 병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됐었지만 지금은 거동이 불편한 남편 대신으로 제가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40이 다 되는 나이에 어디 가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급한 대로 남편한테 가게를 외워서 자가를 나가게 했습니다. 때마다 남편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남편이 잘못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남편이 내 졸정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그런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도와달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사람이라도 거들어주면 숨이 나라도 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저 가게 혼자 관리하는 건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조금만 도와주세요. 제가 거의 다 하긴 할 텐데 지금 일손도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서요. 어머님이 오셔서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거들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고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노력하면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될 거예요. 너희도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큰 아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도와주고 싶어도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인데 젊은 여러분이 나보다 더 잘할 거예요. 잘 해보세요. 시어머니는 항상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제게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형님께 전화를 드려서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시어머니보다 형님이 더 젊으시고 둘이 함께 일하면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형님,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조금만 도와주셔도 안 되겠어요? 그래도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운영하셨던 곳이니 망하게 둘 수 없잖아요. 많이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동생은 내가 기름 냄새 나는 식당에서 일하려고 결혼한 줄 알아? 나는 그런 곳에서는 일 못해. 동생은 잠을 줄여가며 거지 왜 나한테까지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건 아버지께서 동생에게 준 거잖아. 근데 왜 나가 도와줘야 해? 형님, 제가 요리하고 다 할 테니까 카운터 라 봐주세요. 지금 진짜 사람도 부족해서 그래요. 일주일에 며칠만이라도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형님이 당하고 거 아니라며 거절했어요. 너무 서운하고 섭섭했지만요. 도움을 드리지 못한다면 어떡하죠? 제가 참아야 하나요? 그날부터 종처럼 꾸준히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태어나게 되었고 급하게 남편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발을 동동 걸었습니다. 돌볼 사람을 찾아보았지만 예상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나에게 자신과 살림을 합치자고 제안했습니다. 둘째 아이를 보아줄 사람이 없으니 내가 둘째를 감별하고 도와줄 테니까 함께 살림을 합쳐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큰 아이가 다시 외로워질 것 같다고 하니 어미가 돼서 어느 정도의 돈을 주어야 할지 고민이 되겠어요. 너희 집이 우리 집보다 넓으니까 그럴듯하죠. 현재 너희가 사는 집은요? 팔아. 돈 받고 집 한 곳은 나한테 보내주어야 해. 그래야 너도 외국에서 집을 한 채 샀을 때 살 수 있을 텐데. 원래 제가 아버지를 돌보다가 시댁으로 들어왔었거든. 그러나 아버님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살던 작은 집을 나가시고 시어머니와 시아버님께서 거주하게 되셨어. 아버님이 다시 외국으로 가신다 하시면서 시어머니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셨거든.
어떤 면에서는 저희 남편을 위해서 살림을 합친 게 아니라 아버님께서 외국을 떠날 때 돈을 주고 싶어 하셨던 게 맞아. 그러나 우리가 시댁에서 나오면서 구입한 집이어서 우리 돈으로 산 거라서. 물론 월세지만 큰 돈은 들지 않았지만 저번에 2천만 원을 투자한 것도 모자라서 아주머니가 더 보태라고 하시자 처음에는 단호했지만 시어머니가 서운해하신다며 얘기하셨습니다. 내 형님이랑 조카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내가 돈을 쥐어주어도 부족할 거야. 또한 우리 집을 팔고 돈을 지원해 줄 수 없잖아. 너희 집이 더 좁은데 거기에서 나랑 셋이 살기에는 힘들어. 너희 집 보증금을 큰아이에게 보내는 게 더 낫지? 그리고 그 정도 돈은 지원해서 외국으로 보내야 해. 거기에서 안정을 찾아 살 거야. 큰아이도 있고, 그리고 우리 큰아이가 너에게 돌봐주는 것을 이해 못하니? 잘 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돌아올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따라서 좋은 마음으로 팔아주세요. 제가 부당하다고 느꼈지만 당장 남편을 수발할 사람이 없으니 울며 거짓말하며 저희가 다시 시집에 들어가서 우리 집을 내놓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상사님이 외국으로 나간 거예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애도 못 가고 5년간 가게를 운영해왔고 죽으라는 법은 없는 줄 알지만 조금씩 가게 매출도 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참에 시어머니가 왔죠. 몇 년간 연락도 없던 상사님이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해서 외국으로 놀러 오라고 하셨답니다. 시어머니가 비행기 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저에게 자랑을 하셨어요. 이번에 큰아이들도 함께 사는 곳이 있어요. 동네에서 놀러 오라고 했더라. 그래서 표도 보냈어. 내가 큰 아들 덕분에 비행기도 타본다. 나는 한 포름 정도 있다. 곧 올 테니까 좀 잘 챙겨주고 있어라. 어머니, 이제는 가게 제가 계속 상주하고 있지 않아도 되니 마음 편하게 다녀오세요. 그리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거기 가서 맛있는 것 사 먹으세요. 그래도 시어머니의 첫 해외 여행인데 빈손으로 보내드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 정도를 챙겨드렸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도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아버님을 보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제가 마중을 나갔습니다. 근데 제 얼굴을 보셔도 반가운 적은커녕 냉랭하게 대하시더라고요. 귀국하자마자 예전과 달라진 태도에 당황했지만 그것은 제 탓이 아니라 비행기나 다른 곳에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랬나 싶었어요. 그날 시어머니가 아버님을 보고 오신 다음에 날 부르셔서 자주버님 말 들어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버님은 내가 이번에 큰 아들 만나고 왔잖아. 타지에 오해 나가 살아 그런지? 한국에 오고 싶어하고 엄마 혼자 한국에 있는 것도 신경 쓴다고 하면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했어. 그래서 나는 생각해봤는데 돌아가신 우리 양반이 너희에게 준 그 각은 말하는 거다. 요즘 장사도 잘 되고 있으니까 그걸 큰 아들한테 맡기고 내는 다른 일을 알아보거나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버님 가게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5년 동안 밤낮으로 노력하겠어요. 노력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손 좀 쉴만한데 그 가게를 아주버님께 드리자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저희한테 주신 거 알잖아요? 내가 고생한 거 잘해야지. 물론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건 둘째 아들에게 준다는 거지. 며느리, 너한테 준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우리 둘째 아들은 아프셔서 누워만 있고? 그럼 이제 내가 가게를 물려받아야 하는데 내가 큰 아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얘네가 계속 해외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남한테 줄 필요가 뭐가 있어? 큰 아들 한국에 오면 가게를 넘겨줄 테니 그렇게 알고 계셔라. 시어머니는 갑자기 잘 운영되고 있는 아버님 가게를 아주버님께 줄 거라고. 거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남편에게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면서 얘기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와서 아버님 가게를 아버님께 넘긴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여태까지 가게만 해봐서 뭐를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말도 안 돼요.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엄마가 형에게 주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걱정하지 마세요. 형이 업으로 와서 바꿔달라고 해도 나에게는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는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도도하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진정되지 않았던 것 같고 일주일 뒤였던 것 같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이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당장 형님과 아주버님이 어디에 살고 싶으신지 알아보니 시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제 얼굴을 보고 계시자 아주버님이 가게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재수 씨, 가게를 잘 관리했다면서 고생하셨어요. 원래는 우리 아빠가 동생에게 물려준 건데 지금 동생이 아버지의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거동도 못하고 무슨 가게를 운영해 그러더니 이제부터는 제가 할게요. 그러면서 아주버님이 제가 고생하는 것을 모른 척 하셨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되나요? 절대로 못 받으려고요. 아주버님이 당당하게 시아버지의 가게를 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며 기가 찼습니다. 사정사정해도 달라고 말해요. 판이었는데 맡겨둔 것처럼 달라고 하는 태도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님도 옆에서 아주버님 편에 들면서 저한테 이제 아주버님께 가게를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니? 둘째 아들이 가게를 못 물려받으면 당연히 큰 아들이 물려받아야 하는 거지. 내가 뭔데 못 준다 만다야? 이제부터 가게는 큰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시어머니가 아주버님께 아버님의 가게를 물려줄 거라고 얘기하니 형님과 아주머님은 옆에서 입 찢어지게 웃고 있더라고요. 속에서 천불이 올라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힘들게 거실로 기어 나왔습니다. 항상 남편 방에만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도 방에서 듣다가 그 말이 알 수 없다 생각하며 거리를 걸었다가 거실로 나왔고 그리고 한마디 했다. 어머니, 형, 우리 아버지가 원했던 것을 잊으셨어요. 아버지가 아파하실 때부터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몸이 좋지 않아서 제 와이프가 운영 중인데 이제 와서 형에게 준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또 이거 봐요. 여기에도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아주버님께 뺨치며 원장을 보여줬다. 유언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한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보고 놀랐어요. 형님도 당연히 본인이 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병변이 나올 때 동공이 흔들렸다. 근데 형님은 아버님의 원장을 보셨으면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며 믿지 않더라도 이런 유언장이 거짓으로 작성했을 수도 있잖아. 내가 아버지의 가게를 갖고 싶어서 이런 종이 조각을 어떻게 믿어? 그리고 이건 효력이 없어서 믿을 수가 없어. 형이 그걸 찢으면 이제 증거가 없어질 것 같아. 그걸 변호사를 통해서 다 공중받고 보관하고 있었어. 내가 갖고 있는 건 번호고 백날 첫날 찢어봐야 아버지의 가게는 내 거라는 거 변함이 없어. 남편이 원장을 보여주며 당당하게 얘기하니 아주머니는 물론이고 시어머니도 아무 말하지 못했어. 근데 가게는 본인이 어떻게 할 거라 생각했는지 그럼 시댁에 들어와 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렇다면 가게는 내가 가져갈 거야. 하지만 우리가 이제 외국의 부모님의 협조를 받아 진정한 아들처럼 살아야 할 거야. 들러오느라 구한 집도 없고 당장 살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엄마 집에는 내가 들어와서 살게. 너랑 재수 씨는 따로 집을 알아봐서 살던지 해야 돼요. 여기에서 너희 가족이랑 우리 가족 그리고 엄마까지 같이 살기는 힘들겠죠? 그 정도는 양보할 수 있는 거지. 굴러나오는 돌에 원을 박아 빼내는 것도 정도가 있지요. 제가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남편을 우선 알겠다고 하며 한 발걸음 물러났습니다. 저랑 남편이 따로 집을 고르게 됐어요. 남편이 아직 거동하는 게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서 시어머니의 걱정 없이 남편이 혼자 생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만약 남편의 거동에 계속 진전이 없고 어려웠다면 우리도 시댁으로 돌아가야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나오기가 어려웠지요.
그러다가 시어머니와 아버님이 노력해주게 되셨어요. 아버님과 시어머니가 함께 생활한 지 한 달째쯤에 형님이 우리 부부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실례지만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해외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급히 돈을 벌 수가 없어서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우리에게 가게를 주신다고 했던 거예요. 남편이나 제 딸녀형은 한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 다른 일을 찾아서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나이도 많으니 무슨 일을 하던 어렵겠죠. 만일 가게를 머물러 주신다면 일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언가를 배워야 먹고 살지 않겠어요. 예전에 형님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본인이 가게를 운영하려고 결혼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나 당장 먹고 살기가 걸려서 그런지 형님이 저희를 찾아와서 가게 일을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형님이 그 정도로 말씀하니 저나 남편이 매정하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형님이 곱지 않게 보이지 않았어요. 칠하기 전에 들어보는 게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만 형님이 이 정도로 말씀하시니 끈기 있게 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형님과 가게를 시작했지만 어느 날부터 현관문 앞에 형님께서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가게를 배우는 게 도움이 될 거라는 식의 말을 하셨어요. 말씀드립니다. 무슨 일이든 좋을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이와 관련하여 배워두면 나중에 다른 곳에서 일하더라도 편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아주버님과 따로 가게를 하시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것저것 하시다 보니 한두 달 동안 함께 일하면서 은근히 주인 분위기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제게 시키는 일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손님들도 계시고 아주버님의 체면도 있으니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과 협력하여 가게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남편의 가게를 호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오후에 장사를 하는데 재료가 부족해서 급하게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깜빡하고 지갑을 안 가져왔더군요. 그래서 급하게 다시 돌아가려고 했더니 형님이 일하는 사람들은 무얼 얘기하고 있는지 놓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시어머니도 계셨는데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져서 형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았습니다. 가게는 어차피 제 남편이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니 안사실절을 따르면 된다고 하더군요. 원래 이곳은 우리 시아버지의 가게였는데 근데 서방님이 물러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동생이 맡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외국에서 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남긴 것이 하나 있다는 이야기였다. 가게를 생판남인 동서한테 넘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운다고 하면서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니까 오해하고 싶으면 나한테 잘 하라고요. 나중에 잘리지 말고. 그러자 일하는 직원 한 분이 제 편을 들면서 그래도 자네님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가게가 이만큼 컸는데 어떻게 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고 말하자 옆에 있던 시어머님이 호통을 치시면서 아무리 며느리가 딸 같아도 큰 아들만 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건 핏줄이 물려받아야 되는 거지. 잘 안 되는 가게도 아니고 잘 되는 가게를 어떻게 남을 주겠어요. 시어머니와 형님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본인이 이 가게 안 사람이 될 테니 본인한테 잘 보이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가 찼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진짜로 저한테 가게를 배우려고 아니라 이 가게를 먹으려고 그런 거였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본체도 안 했잖아요. 동서야, 그때는 아버님의 가게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지? 잘 될 줄 알았으면 그때부터 했겠지? 그리고 솔직히 동서는 아버님의 가게 하면서 배운 것도 많이 있잖아. 그럼 다른 가게 차려도 되는데 우리는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그리고 원래 이런 가옥 같은 건 아들이 큰 아들이
물려받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불러요. 당장 나가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형님과 시어머니를 제 가게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시어머님과 아줌마가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밤 10시에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에 확인해보니 시어머님과 형님, 그리고 아줌마가 계셨어요. 제가 사과하러 온 줄 알고 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들어오시면서 남편이 있는 방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거실에 세워놓고 큰 소리로 했어요. 어디서 일어났어? 큰아들이 건강하게 자리를 잡았는데 너가 왜 가게를 물려받아 일이 자빠지지? 제가 원한다면 준다고 했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소송할 수밖에 없겠어요. 동서, 서로 힘을 빼지 말고 줄 것은 주고 빠질 것은 빠지자. 여태까지 동서가 노력해서 가게를 운영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이것은 아니잖아. 아버님가에서는 큰 아들인 우리 남편이 맡아서 하는 것이 당연하고 동서가 여태까지 힘들게 일한 것은 분명한데 나름 챙겨주려고 하는 건데 가족끼리 이런 큰 소리를 내게 만들 거야? 재수 씨, 가족 사이에 이 정도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가게는 장남이 물려받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정리하면 우리가 알아서 잘 운영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게를 넘겨줄 준비를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물론 형님과 아주버님, 그 거실에 저를 세워놓으시고 호통을 치는 도중에 3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쓱 열리자 남편이 거실로 기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아주머니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형,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가기는 물론이고 엄마가 사는 집까지 4명으로 받았어. 형은 아버지 땅 진작에 받아서 해외 나간 거잖아. 그리고 엄마도 넘어가셨잖아. 아버지 병수발할 때도 나랑 내 처하는 시댁이랑 아버지 가게 다 우릴 거라고 그랬어. 아버지가 병수발을 시키더니 이제 와서 가게 형이 주라는 게 말이 돼요? 무슨 내가 사는 집까지 너를 죽이겠어. 너는 그냥 가게만 받은 거지. 너도 너무 욕심 부리는 거야? 아니요. 어머니께서 가게나 진명을 확인하신 적이 없으세요.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집은 즉시 매각할 예정이니까 형이랑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의 가게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사는 집까지 남편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니 아주머니뿐만 아니라 시어머님도 눈이 휘둥그레지며 놀라면서 뭐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저희한테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말이 막히네요. 우리가 부려먹을 때는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의 것이니까 너희가 더 신경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이제는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게 보이네요. 사실 남편도 엄마가 좀 더 예뻐하고 편하게 해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계속 너무한 것 같아요. 계속 너무하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소리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니 저도 놀랐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아주머니와 함께 우리 집을 나가셨어요. 남편은 어딘가에 전화를 하면서 금매로 집을 올려달라고 했어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께 나가서 다시 돌아오셔서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미안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려운 상황을 마무리하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집의 위치가 아주 좋은데도 금매로 내놓으니 사람들이 계약금을 놓고 싶어서 계속 연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의 이름으로 등기된 것을 확인했는데 그로부터 한 번 한 말이 진짜일 것 같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가게든이든 같지 않았습니까? 지금 있는 집이든 엄마랑 살고 있는 게 것이라는 건 알고 있으니 금매로 올린 것을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지 알고 싶어요. 우리가 집을 알아보고 나중에 올리는 건 괜찮은 거잖아요. 너 형한테 그렇게 하는 게 너무하지 않나요? 당장 집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나가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너도 그만해주면 안 돼요? 너도 그래야 해. 확인해보니 문제는 다 내 것이었어요. 내가 잘못 알아서 그랬던 거니 너도 화 좀 풀고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있는 게 나았어요. 제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니까 집을 내놓는 건 그냥 없었던 일로 처리해야 해요. 하자 하면서 아니요.
저한테 진짜 미안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고요. 당장 살 곳을 찾기 어려우시고 집 가격도 만만치 않다고 해서 그냥 잘못한 거라고 말한 거였어요. 알아요. 금매로 내려온 집에 첫 번째로 연락 온 사람과 계약하기로 했고 다음 달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니 이번 달 안으로 집을 알아보고 정리해서 나갈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제게 연락하지 말고 엄마가 예뻐하는 형이랑 같이 살든 따로 살든 알아서 하세요. 진남이율 놓고 계약했다고 얘기하니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의 안색이 창백해졌어요. 그때가 되니 기겁하며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그 전까지는 저희 남편이 마음도 여립고 설마 엄마나 형한테 그렇게 모이게 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착한 사람이 화내면 더 무서운 거 아시죠? 남편도 여태까지는 어떻게든 가족이니까 참고 넘기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선을 넘는 행동을 하니 연근을 생각하네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시댁집을 팔아버리게 되어서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길거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차례 우리 집을 찾아와서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해 말씀했지만 당신의 남편은 굳게 거절했습니다. 집에 다시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한 집뿐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고 생각해요. 많이 냉혹하다고 느끼죠. 조카도 있고 엄마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데 이 추운 날 밖으로 내몰아내야 해? 집이 팔렸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집 한 돈이라도 일부 줘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우리도 다른 집을 구할 수 있을 텐데요. 아니야, 형아. 왜 내가 줘야 해? 라고 생각해요. 그 집은 아버지한테 받은 몫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엄마가 소유한 땅을 팔아서 집을 살 것이냐, 아니면 노숙을 하던가, 이제는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느껴져요. 형님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 많았지? 지금까지 우리가 형에게 지원해준 돈이 많다는 건 내가 알고 있지? 이제 형도 자리를 찾아야 해. 언제까지나 내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일을 처리할 순 없으니 너무 그러지 말고 제발 좀 이해해줬으면 해. 내가 이렇게 부탁하잖아. 엄마가 잘못한 일인 것만큼 받은 땅을 지금 판다면 손해일 거야. 너도 엄마 없이 살 거야, 맞지? 그리고 너뿐만이 아니라 형도 볼 생각 없으니까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주고 연락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집에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 준비해. 남편은 단호하게 말하며 안방으로 들어가고 시어머니와 아주머니는 우리 집 밖으로 내쫓았어. 남편 마음을 풀려고 애를 쓰지 말고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나는 속으로 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번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편안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연봉을 잃었다고 나오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당장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전에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의 집에서 내쫓은 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집 밖에서 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시댁과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는데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저도 벌써 40대 중반이 되었네요. 요즘 남편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 변이 없이 감싸고 돌지 않았다면 이렇게 2년간 끊어질 일은 없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시어머니는 매번 아주버님을 챙기느라 정신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더 화가 났고 두 사람이 각자의 일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우리 것도 가지려고 해서 황당했어요. 아마 남편이 아파서 누워있고 저는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서 쉽게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잖아요. 뻔뻔한 시어머니와 입마도 없이 가게 일을 하니 마음도 편해지고 남편과 나는 평안을 누려요. 이제는 가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따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렇게까지 만들기까지 힘들었지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있지만 이제는 보상을 받는다는 기분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는 가게 일에만 매여서 생활하지 않고 나름의 여가 활동도 하며 친구들도 만나며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버님께 이 가게를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만약 그랬다면 저는 아직도 힘들게 생활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아주머니가 시어머니랑 연락을 끊고 이후에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길이 없지만 뿌린 대로 거둔 거죠. 우리가 챙겨준 것에 고맙게 생각했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만들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누구를 탓하겠어요? 다들 평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